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며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혹시 이 말 마음에 닿으셨나요? 노년의 사랑과 성생활, 참 말 꺼내기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외로울 때가 있고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울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 침묵을 조용히 그리고 존중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시니어의 성생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따뜻한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 공감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성생활이 왜 중요한가요?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여전히 감정의 존재입니다. 오히려 청년기보다 더 섬세하고 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친밀함은 삶의 활력소이며 성생활은 그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애정 없는 삶은 허전하고 말벗 없는 저녁은 더 길게 느껴지지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에 사는 74세 조모 씨 부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최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TV 프로그램에서 시니어의 성적 소통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부부간의 관계는 더 따뜻해졌고 함께 걷는 산책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노년기의 정신적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한 성생활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고 면역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신체적 변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화는 우리 몸의 변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감소하고 여성은 질 건조나 성욕 저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창피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마치 흰머리가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처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윤모 씨는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며 관계를 회피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권유로 비뇨기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이후 부부 관계는 다시금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실천 팁입니다. 성기능 보조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활용하십시오. 여성의 경우 질윤활제를 통해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024년 대한비뇨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41%가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지만 병원 방문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셋째,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와 성병 예방. 혹시 우리 나이에 무슨 성병이야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뉴스를 보면 2023년 충남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이상의 성병 감염 사례가 10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입소자 중 일부가 보호자 몰래 성관계를 맺었고 그 중 한 명이 매독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감염자 본인조차 그런 병이 아직도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조언을 드리자면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 전에는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콘돔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성병 예방 수단입니다. 음부 통증, 군비물, 피로감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십시오. 넷째, 감정적 유대와 소통이 우선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청년기의 열정보다
마음의 온기가 더 중요합니다. 섬세하고 사려 깊고 따뜻한 애정 표현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것,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하루를 바꿉니다. 사례를 소개드리면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모 씨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성분과 친구가 되었고 두 분은 이제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나누고 산책도 하십니다. 성생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김 씨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실천 조언입니다. 감정을 감추지 말고 나누십시오. 침묵보다 대화가 낫고 혼자보다는 함께가 따뜻합니다. 표현은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섯째, 파트너가 없다면 외로움을 이기는 지혜. 모든 분이 파트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 한 번 잡아볼 사람 없으니 손이 시렵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의 따뜻함은 기계로는 대신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실사례를 인용하면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67세 여성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매일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 브이로그를 올린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외로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천 조언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도서관 강좌 등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십시오. 사랑이 아니어도 관심과 존중의 시선은 삶의 생기를 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한 이 주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기다립니다. 나이 든다는 건 불편함도 있지만 동시에 깊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깊이 속에 사랑과 성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니어의 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생활은 삶의 활력입니다. 신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성은 안전함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말할수록 따뜻해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시니어 인생이 더 건강하고 따뜻하고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쿨라이프 TV를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건강한 시니어의 삶을 전파하는 귀한 일입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